이후 다윈이 자연 선택설로 진화를 설명하게 되죠. 다윈의 입장에서 기린의 목이 긴 이유를 설명해 보면 간단하게 이거예요. 처음에는 목이 긴 놈도 있고 짧은 놈도 있고 중간 놈도 있었다. 기린이 되게 많았다. 기린이 많다 보니 한정된 먹이를 놓고 경쟁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먹이가 다 위에 있다. 목이 짧은 기린은 먹이를 먹지 못해 생존 경쟁에서 밀리게 되고, 목이 긴 놈은 잘 먹으니 생존 경쟁에서 이겨 자손을 남길 수 있게 되었다. 얘가 자손을 낳게 되니, 목이 긴 놈이 자손을 낳게 되니 얘네들로부터 나온 자손은 전부 다 목이 길었고, 시간이 갈수록 목이 긴 기린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어 지금과 같은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다. 라는 입장입니다. 다윈의 자연선택설을 단계별로 끊어서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는 목이 긴 놈도 있고 짧은 놈도 있고 중간 놈도 있었다. 즉 변이가 있었다. 같은 종 내에서도 다양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변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긴 놈, 짧은 놈, 중간 놈, 목이 긴 기린, 짧은 기린, 중간 기린, 변이가 있었다. 변이가 있었고 개체의 수는 엄청 많았다. 과잉 생산되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개체 수가 많으니 먹이나 서식지 같은 것들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되었다. 이것을 생존 경쟁이라고 합니다. 생존에 유리한 놈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게 되었다. 생존에 유리한 놈이 선택받아 자손을 남기게 되는 것을 자연 선택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존 경쟁과 자연 선택이 반복되면서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윈이 이 당시 이 자연 선택설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했던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왜 변이가 일어나는가? 변이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애는 목이 길고 어떤 애는 짧고 어떤 애는 중간인데 왜 이런 변이가 나타나는지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은 이 변이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종이더라도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다르기 때문에 변이가 나타나게 되죠. 다윈이 이 학설을 발표할 당시에는요, 유전학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을 때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설명하지 못했던 건 목이 긴 기린이 살아남아 자손을 낳았더니 자손도 목이 길더라 라고 했어요.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몰랐던 거죠. 설명할 수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기 때문이죠. 이 또한 유전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라 설명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윈의 입장에서 기린의 목이 긴 이유를 그림을 통해 확인하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목이 긴 기린, 짧은 기린, 중간 기린 등 변이를 가진 많은 개체가 있었습니다. 변이를 가진 많은 개체, 과잉 생산된 개체. 첫 번째 그림이 나타내는 게 변이와 과잉 생산이죠. 개체가 많다 보니 한정된 먹이를 넣고 생존 경쟁을 하게 됩니다. 목이 긴 기린이 먹이를 잘 먹을 수 있으니 생존 경쟁에서 이기게 되고 자연 선택되게 되죠. 목이 짧은 아이들은 먹이를 먹지 못해 죽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이 나타내고 있는 게 생존 경쟁과 자연 선택이죠. 세 번째 그림은 자연 선택된 목이 긴 기린이 자손을 낳게 되면 그 자손들은 목이 길다라는 그림을 나타내주고 있어요.